예민수의 경제 토크 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퍼스트로는 부족해. 프라임까지 불어야 돼. 네. 퍼스트 프라임, 그죠? 네. 리서치. 바이오. 올해 뭐 사실 바이오가 꾸준히 그죠? 네. 올랐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센 조정을 안 받고 가는 게 좀 바이오인데요. 바이오 이슈는 뭘 좀 봐야 돼요 지금? 네, 올해 상반기 반도체가 시장을 주름 잡았다고 한다면 하반기 좀 제약 바이오가 주름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전 제약 바이오 추이는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까지는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까지 본다고 해서 지금 사가지고 내년 중반기까지 끌고 가기에는 이슈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투자한 이유가 물론 뭐 삼성 바이오로스든 뭐 리가켄 바이오든 뭐 알테오젠이든 이런 쟁쟁한 기업들이 호재를 다 갖다 주지만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준금리는 꾸준하게 뭐 2.0대, 2.5대 이때까지 갈 때까지 꾸준하게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근데 확실하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아이디어로 투자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 인하가 살짝만 주춤해도 이제 차익이 나오고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종목이 300개, 400개 나오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종목 20개가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확실하게 이 20개 권해드릴 수 있는 20개 종목 중에서 52주 신고가를 안 기록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려야 된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380개는 사셔도 되는데 이제 제약바이오한테 늘 발목 잡는 게 적자 기업들이 많잖아요. 적자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1년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4-5개씩 사라집니다. 거래 정지를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3월에 이제 감사 시즌 오면은 적자 기업인데 기술 특례 상장 아닌데 자금 조달 못한 기업은 이제 막 거래 정지되고 시장에서 퇴출되니까 내가 이런 공시 체크해 가면서 이 기업이 거래 정지 당할 상인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신 분들은 이 380개 중에서 아직 바닥에 있는 것들 사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 내가 만약에 상위 20개 종목을 이제 사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게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훼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가면은 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바닥을 제가 잡은 시점도 다 정리해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7월 초,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급상승하면서 이제 바닥을 잡았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7월 초, 뭐 12월 말이다, 7월 이후다, 7월 9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거대 시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반도체가 11월에 바닥 잡을 때 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바닥 대비 한 20에서 30%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는 워낙 투심이 악화돼 있었으니까 못 사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경우 7월 달에 이제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제 80만 원, 90만 원 돌파해서 이제 7월 달에 이제 100만 원 부근까지 왔었고 이제 100만 원 위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이랑 삼천당제약은 작년 12월 말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비만 당뇨랑 ADC 같은 경우도 뭐 한올바이오파마나 뭐 ABL, 뭐 D&D 파마텍, 뭐 샤페론, 뭐 펩트론 이런 종목들도 7월 달에 거대 시세 만들었고 유한양인 같은 경우도 이제 렉나자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한 건 사실 7월 이전이었는데 마일스톤 수령하면서 리밸류에이션 되면서 시세 나왔던 종목들은 이제 7월에서 9월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 녹화본 보시고 나서 제약바이오 몰빵하실까봐 제가 또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연준 이사들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뉴욕 시장이 50pp 비컷을 했습니다. 50pp 비컷을 했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뭐 CPI라든가 PC라든가 그다음에 뭐 졸트 고용 보고서 이런 것들이 견조하게 나오면서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도 지금 뭐 4주 연속 줄어드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물가 지표도 3% 아래로 내려오면서 미국에서 이거 기준금리 한 박자 쉬어도 되겠는데 물론 이 점도표를 보면은 25bp가 여전히 우세하고 기준금리 동결을 하겠다라고 베팅하신 분이 약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10에서 15%란 동결 의견만 나오니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제약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약바이오를 사냐 마냐는 전 사야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7월 이전에 사셨던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도 그 다음에 사셨던 이제
다 팔고 없는 분들이나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좋다고 사볼까?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언급드린 종목을 차트를 켜놓으신 다음에 이제 구간별 지지구간을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한 3개의 라인 동안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내년 2분기나 3분기까지 들고 가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금리하고의 연동 관계가 그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확실히 금리 인하 시점에 기대감으로 그렇죠. 미리 움직였지만 금리하고 영향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실적은 대부분 기업들은 이제 아직은 숫자가 안 나오는 데가 많은데 특별히 이제 그 기술 수출하는데 근데 뭐 삼성바이오 같은 거는 실적 잘 나왔죠. 네, 맞습니다. 네. CMO 쪽은 어쨌든 숫자가 좀 잡히는 쪽이니까. 지금 삼성바이오사 셀트리온을 보더라도 호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 한 10% 증가를 했다고 하지만 거의 영업이익률이 3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일단 삼성바이오사를 갖고 왔는데 셀트리온은 제가 녹화가 다음 주였으면 셀트리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 셀트리온이 음봉이 나오고 있고 이제 박스가 하나부에 도착을 했는데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물량을 다행히도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셀트리온을 매수를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보유할 거다라고 하신 분은 셀트리온 권해드리지만 내가 지금 당장 사가지고 평가 수익 중으로 보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은 삼성바이오사가 낫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오늘 또 칼을 갈고 왔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이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둔 게 저도 4월부터 이제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알테오젠이랑 삼천당 제약을 놓쳤습니다. 근데 이 알테오젠이랑 삼천당 제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보통 2차 전지가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제약바이오가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악플도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테오젠 잘 가고 삼천당 제약은 고점 찍고 많이 밀린 거 아니에요 지금? 고점 찍고 많이 밀리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바이오시밀러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번 주 금요일과 오늘 이틀 연속 양봉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이 투자분들에 대한 뷰를 다 듣고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이 아무리 성장성이 유망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기준금리 인하가 좀 후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종목에 대한 부정적인 뷰가 나오거나 실적에 대한 약간 좀 부정적인 뷰가 나왔을 때는 이탈을 해서 지금 알테오젠을 매수해서 손실 중이신 분이 안 계시겠지만 알테오젠 일봉 차트를 보면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언제 어느 구간을 TS로 잡냐라고 하실 때 TS가 뭐예요? 이제 트레이딩 스탑이죠. 여기를 이탈하면은 그냥 전략 매도하는 구간. 그래서 저는 보통 60일선 이탈하면은 전략 매도 하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이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블랙 먼데이가 2번 있었습니다. 날짜까지 기억해요. 8월 5일이랑 9월 6일이었습니다.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 부각되면서 국내 시장 막 4% 5% 빠질 때 그때 알테오젠이 정말 잘 버텼지만 알테오젠도 막 마이너스 8% 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에 대해서 한없이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알테오젠 이제 와서? 라고 생각하실 거고 알테오젠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기관 앞잡이라고 하실 거기 때문에 전 긍정적인 뷰 70%랑 보수적인 뷰 30%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뷰는 오케이 잠깐만요. 자 그러면 종목 얘기를 제가 정리를 왜 말을 끊어 얘기하시는 이런 분도 있겠지만 제 역할이 정리하는 거라. 자 그럼 제약바이오는 이슈도 받고 실적도 받지만 제약바이오는 기승전 종목이잖아요, 그죠? 이 종목별로 섹터가 다르고 종목별로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약바이오 가운데 주목할 기업. 네. 그래서 제가 보통은 제약바이오도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니까 지금 한 넉 달, 5달 연속으로 계속 제약바이오를 하고 있는데 제가 CMO도 했었고 그다음에 비만 당뇨도 했었고 ADC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를 보면서 어느 테마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드릴까 했었는데 섹터별 대장을 한 게 맞더라고요. 어떤 섹터에 작은 훅 몰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CMO 바이오시밀러 안에서의 그 소섹터. 그래서 이 소섹터 중에서 대장주 위주로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는 대장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종목별로 제 탑픽은 따로 이제 갖고 왔는데 뭐 ADC 탑픽, 그다음에 뭐 SC 제형병력 탑픽, 바이오시밀러 탑픽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바이오시밀러 CMO 탑픽은 CMO 대장이면 그분이 삼성 바이오스입니다. 네, 삼성 바이오스고 알테오젤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은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우리 구독자분들 이해하시는 게 실적 가시화가 되면은 투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약간 좀 위축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을 올해 상반기에 공부할 때랑 지금 공부할 때랑 차이가 뭐냐면 시장 규모나 마일스톤이 얼마 들어올지 요거를 안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공부할 때는 이 알테오젠이 미국의 할로자임 있죠. 이 SG 제형 변경 탑2라고 하는데 할로자임이 완전히 그냥 경쟁에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사견이 아니고 뉴스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알테오젠이 현재 1년에 기록하고 있는 매출이 1,000억이고 할로자임은 매출이 1조 원인데 알테오젠은 시총이 거의 지금 20조? 그쵸. 30조 정도 되고 있고 할로자임은 8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알테오젠이 할로자임보다 매출이 10분의 1인데 시총이 왜 3, 4배일까? 라고 한다면 이미 시장에서는 이 알테오젠에 대한 기술력을 20조? 알테오젠 제가 기억을 잘했네요. 알테오젠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알테오젠은 지금 이 키투루다와의 SC 제형 변경이 있지만 이 키투루다를 제외한 한 3, 4가지 기술 수출 이슈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올해부터 2028년까지 특허가 만료가 되는 빅파마가 한 12개에서 13개 정도 되는데 이 정맥 주사가 아니라 그냥 혈액 이제 피부 피하에다가 주사를 하는 형은 아무리 어떤 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12개랑 다 제형 변경을 시도를 할 거다. 기술 이전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 빅파마 블록버스터 하나당 매출이 1조 원이 예상이 되니까 이 12개를 다 했을 때는 기술 이전 마일스톤만 12조인데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유한양이나 오스코텍까지도 판매량에 따라서 일부 부분도 돈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여기 이상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은 유한양행은 이 마일스톤을 수령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 차익이 나왔지만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구체적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SC 제형 변경 관련 시장 규모를 제가 검색을 했을 때 올해 한 3월인가 4월 달에는 약 30조에서 40조 규모가 예상이 된다. 2028년 30조에서 40조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할로자임과 마일스톤이 이제 알테오젠이 반반할 거다 그러면 20조. 근데 지금 2028년까지 이 특허가 만료된 제약이 12개면은 이거를 다 SC 제형으로 하면은 12조. 그럼 나머지 8조가 이제 비는데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매출 나왔을 때는 뭐 매출 규모의 15에서 20%는 받을 거니까 뭐 28년까지 뭐 매출을 20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예상되는 퍼가 1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보수적인 뷰는 100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보수적인 거는 이 시점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2028년에 SC 제형 변경 임상 끝나고 이제 기술 수출한 거에 대한 매출이 나올 건데 매출이 얼마 나올지도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이 블록버스터 12개를 다 따낼지도 불투명하니까 이 알테오젠을 사겠다라고 하신 분들 사셔도 되는데 몰빵은 당연히 안 되고 알테오젠을 사겠다고 했을 때는 지금 주가가 36만 원, 37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차트를 보시고 밑줄로 선을 그은 다음에 3번 분할 매수 하시는데 3번 분할 매수 하실 때는 비중을 20% 넘기시면 안 되고 이게 위험한 발언인데 28년까지 계속 저는 홀딩 의견 안 드리고 사고팔고이거든요. 사고팔고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가지고 밸류에이션이 됐을 때는 매도를 많이 좀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오히려 네. 그러면 알테오젠은 그러니까 CDMO에서는 삼성바이오가 대장님이고 그죠? 네. 바이오텍에서는 알테오젠이라는 건데 근데 주가 오른 부분 이런 거 보면 과감하게 들어가긴 뭐하다 그죠? 그러면 대안은 뭐 대안이라기보다 바이오텍 같은 데서는 다른 기업은 뭐예요? 주목해 보시죠. 지금 바이오텍 중에서는 ABL 바이오랑 한올 바이오 파마가 시가총액상으로는 부담되지 않은 가격인데 이제 주가 위치도 52주 신고가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랑 매도가 번갈아 들어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또 리가캠 바이오가 눈에 띄더라고요. 리가캠 바이오는 저번 녹화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리가캠 바이오의 상황이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리가캠 바이오 저번에 말씀드릴 때 얀센의 기술 수출한 신약 후보 물질 LCB84가 주요 경쟁 기업과의 이제 경쟁 구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 리타이어 했더라고요. 그래서 리타이어 해가지고 덴마크 기업인가 그랬었는데 경쟁 동일한 신약 후보 물질이 있었는데 그들과 같이 임상 중이었는데 이제 얀센 입장에서는 물론 이 리가캠 바이오 계약관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바꾸지 않겠지만 리가캠 바이오한테 단독 개발 옵션이 있었는데 사실 경쟁 기업이 리타이어를 해버렸으면은 얀센 입장에서는 리가캠 바이오한테 단독 개발 옵션 행사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이는데 여기서 또 옛날에는 막 이렇게 그래서 기술 수출 금액이 얼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한 옵션 행사 시점이 2025년이고 우리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9,400억 규모인데 저는 제약바이오의 리스크는 이거라고 판단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언제 들어오냐. 그래서 우리가 유한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일스톤이 수령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틀 만에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구체적인 시점이 나오면서니까 리가캠 바이오랑 알테오젠 같은 경우 동일하게 매수 의견은 둘이대 주가 위치가 부담되는 거 맞고 고평가 밸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잘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쪽에서 또 한 종목 관심 종목 알려주신다고요? 네, 오늘 탑픽은 한미약품을 보고 있고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는 펩트론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너무 실려 있는데 이것도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펩트론이 얼마 전에 일라릴리랑 평가 계약 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라릴리의 비만 당뇨 치료제가 투약 주기가 일주일인데 이 펩트론이 만들고 있는 약효 지속성 물질을 첨가하면은 1주가 아니라 1개월 단위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적용하기 위한 평가를 들어가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도 진행을 한 상황이고 원래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아니었는데 올해 2월 달에 시장평가 우수기업으로 특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부여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호재가 노출이 됐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주가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펩트론은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 권해드린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탑픽은 한미약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비만당뇨 치료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비만당뇨 치료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11월에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이게 패치형 비만당뇨 치료제, 그 다음에 경구용 비만당뇨 치료제를 또 이제 후속 투자 인사이트로 갖고 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임상 3상 발표하는 비만당뇨 치료제 말고도 비만당뇨 치료제 파이프라인 3개 더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경구용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 송영숙 회장을 필두로 해서 뭐 중국이라든가 국내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펩트론이 부담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미약품 보셔도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이런 테마가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테마가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 아이언도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제 티웨이 항공과 관련 있는 티웨이 홀딩스 관련이 있고 한미약품을 제가 경영권 분쟁 때문에 투자를 진행을 권해드린 건 아니고 한미약품을 일단 비만당뇨 치료제로 공략을 하시되 이 경영권 분쟁 뉴스가 있었을 때는 좀 단기적 변동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제가 뭐 이분들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없기 때문에 누가 뭐 더 경영권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한미 약품을 한미사에서 공부를 하면서 임종윤 형제와 임종훈 형제가 이제 뭐 아들이라서 경영권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뭐 그 송영숙 회장과 임주연 이제 둘째 딸이죠. 둘째 딸이 이제 근데 임주연 부회장이 제약바이오를 정통하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공부했을 때는 아들분들이 좀 믿었지 않아서 약간 좀 따님한테 주려고 했었는데 형제들이 똘똘 뭉치고 하필이면 신동국 회장이 아들 편에 쓰면서 이제 부결이 됐었는데 제가 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선배님들께 봤더니 뭐 임종윤 형제랑 임종훈 형제도 제약바이오 업력에서는 뼈가 굵은 분들이라 너무 그렇게 그 형제분들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분들이 있고 물론 지금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저보다 더 임종윤 형제랑
이 송영수 회사 임주현 부회장이 걸어온 경영길 이런 것도 더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되냐에 베팅할 게 아니라 내가 이 한미약품을 비만 당뇨 치료제로 접근했지만 고려아연이나 이런 TV 한국이 강세를 보였던 약간 시장이 좀 하방 압력 받을 때 이 한미약품이 이 형제와 이 모녀 지간 간의 경영권 분쟁이 터졌을 때 슈팅 나왔을 때는 그때는 좀 빠르게 익절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한미약품 오늘 토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투자 전략 그리고 오늘 토픽은 한미약품이었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